하루 100만원 팔아서 한 달에 최종 330만원 수익입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 이후에 변화한 세상의 기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뉴, 새로운, 노멀, 평범한 보통의 상태. 뉴노멀은 어떤 위기 이후 새롭게 자리 잡은 상태. 이전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평범의 기준을 뜻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뉴노멀이 생겼습니다. 배달 시장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배민 배달, 배민 원 플러스의 중개 이용료가 올랐습니다. 주문금액 6.8%에서 9.8%로 3% 인상되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중개 이용료는 10.78%가 됩니다. 이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가 같아졌습니다. 배달 요금도 지역별로 비슷합니다. 하루 매출 얼마일 때 한 달 수익이 얼마냐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 업종 카테고리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용 배달 앱과 운영 행태에 따라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누가 물어도 명쾌한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쯤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그 과정에서 배달 수수료 등 배달 경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익을 더 올리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장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전에 서울, 경기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 소도시의 광고 상품별 주문 비중의 변화에 대해 잠깐 보겠습니다. 참고만 하면 됩니다. 최근 배민이 배민 앱의 사용자 화면을 배민 배달로 유도하기 위해 바꾸는 등 열일을 하더니 드디어 배민 배달이 가게 배달을 추월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의 공개입니다. 부산광역시입니다. 전체 배달의 민족 매출 2,165만 6,300원 중 배민 배달이 1,204만 9,600원으로 56%입니다. 가게 배달이 960만 6,700원으로 44%가 됩니다. 가게 배달 중에서도 6.8% 부가세 포함 7.48%의 수수료가 있는 오픈리스트 매출이 189만 4,700원으로 가게 배달의 20%를 차지합니다. 울트라콜 깃발 광고의 매출은 223만 8,700원으로 가게 배달 매출의 23%입니다. 깃발 3개 사용합니다. 수수료가 없는 기타 주문은 502만 6,400원으로 가게 배달의 52% 비중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입니다. 전체 매출 2,075만 6,900원 중 배민 배달이 1,097만 6,700원으로 53%입니다. 가게 배달이 978만 200원으로 47%가 됩니다. 오픈리스트는 106만 3,200원으로 가게 배달의 11%를 차지합니다. 울트라콜은 183만 1,600원으로 가게 배달 매출의 19%입니다. 깃발 3개, 포장 주문이 103만 9,300원, 수수료가 없는 기타 주문은 584만 6,100원으로 가게 배달의 60% 비중입니다. 전체 매출의 기타 주문 비율은 28% 정도 됩니다. 지방 소도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해입니다. 전체 배달의 민족 매출 1,999만 7,100원 중 배민 배달이 267만 1,800원으로 13%입니다. 가게 배달은 1,732만 5,300원으로 87%가 됩니다. 지방은 서울, 경기, 수도권과도 다르고 광역시와도 꽤 차이가 있습니다. 오픈리스트 매출이 300만 원으로 가게 배달의 17%를 차지합니다. 울트라콜은 460만 8,900원으로 가게 배달 매출의 27%입니다. 포장 주문 91만 3,500원, 기타 주문은 880만 2,500원으로 가게 배달의 51% 비중입니다. 보시다시피 광역시의 경우와 인구 50만 정도의 지방 소도시의 경우도 다릅니다. 열어보았던 3개 매장 모두 우리 가게 클릭하지 않습니다. 쿠폰도 하지 않습니다. 리뷰 이벤트만 합니다. 이것 또한 곧 없앨 계획입니다. 장사는 대표자의 성향과 생각하는 성장 방향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의 경우 광고 상품의 운용 등에 따라 매출도 수익률도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개인 매장에 따라 다르고 그 인지도에 따라 운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잠깐,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죠? 음식 배달 100만 원 팔면 한 달에 얼마 남나 하는 겁니다. 그런 계산을 왜 합니까? 아, 그렇구나 하려고 합니까? 아, 많이 남네, 좋겠다, 괜찮네, 나쁘지 않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거밖에 안 남나, 때려치워야 되나, 탈출은 지능순이다 하려고 합니까? 어차피 수익이라는 것은 매출 빼기 지출입니다. 어떤 지출이 있는지, 어떤 경비가 들어가는지 충분히 이해해서 내가 지금 새로운 기준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익 지속 가능한지 깊이 고민해야 하고 개선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도 고민할 지점을 고려해서 그에 맞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배달 장사는 홀 매장 장사와 가장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이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박리담에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구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주문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봐서 주문 한 건당 수익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한 건당 수익을 알면 하루 수익이 나오고 거기에 30일을 곱하면 한 달 수익이 나옵니다. 가게마다 배달 앱의 비중이 다르지만 배민 배달과 쿠팡이츠의 수수료가 같아졌으니 수수료는 모두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배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므로 배민 배달과 쿠팡이츠의 중개 이용료 9.8%, 부가세 포함 10.78%의 수수료로 계산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과 전제를 보겠습니다. 배달 주문은 모두
배민 배달과 쿠팡이츠 주문으로 가정합니다. 중개 이용료는 9.8%, 부가세 포함 10.78%, 매출 100만원, 월 3천만원, 주문 단가 2만원, 주문 건수 50건, 100% 배달룸 1매출 10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100만원이 많다면 많은 매출이지만 못할 매출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사장님들은 이 정도는 하고 있고 계산하기도 편할 것 같아 정했습니다. 계산하기 좋고 현실적으로 얼추 맞게 주문 단가는 2만원으로 하면 주문 건수는 50건입니다. 식자재 비율은 36%, 부가세 포함 비율로 40% 하겠습니다. 30%면 충분하다고요? 그런 분은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산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장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메뉴 가격 책정이 잘못된 겁니다. 요즘 물가에 어떻게 30%의 원가가 가능합니까? 식자재 비율이 30%라면 합리적이지 않은 메뉴 가격입니다. 물론 메뉴 가격은 사장님이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된장찌개 5만원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외면합니다.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준거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의 구매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메뉴 가격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임차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월 120만원으로 합니다. 50만원, 60만원에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구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그만큼 더 버는 거고 많으면 그보다 덜 버는 거니까 그에 맞춰 생각하면 됩니다. 판매 금액부터 비용 금액까지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인건비 월 180만원, 6만원. 인건비는 사장님이 혼자 100만원 쳐내면 제일 좋겠지만 힘듭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 페이스가 아닙니다. 피크 시간, 알바, 파트타임으로 한 명 쓴다고 하겠습니다. 알바는 4시간도 많습니다. 3시간만 씁시다. 점심 3시간, 저녁 3시간 일하는 걸로 보면 시급 만원에 6시간, 하루 6만원, 30일 180만, 인건비는 월 180만원입니다. 사장님은 휴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그리 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인건비 공짜, 알바 인건비 월 180만원.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할 지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 배달의 민족 배민 배달 또는 쿠팡이츠로 주문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습니다. 중개 이용료 9.8%, 부가세 포함해서 10.78%로 계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수료에서도 배달 장사를 영위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문 한 건에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문 금액 2만원, 중개 이용료 9.8%, 부가세 포함해서 10.78%입니다. 2만원의 10.78%는 2,156원, 사장님 부담 배달비 2,900원에 부가세 290원 더하면 3,190원. 배달팁 할인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민에서 통합 할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고객 배달 팁에서부터 주문 금액, 메뉴 금액까지 같이 할인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통합 할인 안 합니다. 0원. 쿠폰도 안 합니다. 0원. 리뷰 이벤트 하지 맙시다. 0원. 포장용기 비닐 봉지는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5, 600원. 7, 800원은 좋게 나오지만 660원으로 하겠습니다. 660원. 결제 정산 수수료 주문 금액 2만원의 3.3% 하면 660원. 계산해 보면 중개 이용료 2,156원 더하기 사장님 부담 배달비 3,190원 더하기 결제 정산 수수료 660원 더하기 포장용기 비닐봉지 660원 하면 6,666원입니다. 어울리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주문 금액 2만원의 33%입니다. 통합 할인, 쿠폰, 리뷰 이벤트, 우리 가게 클릭 하나도 하지 않고 필수적인 중개 이용료와 사장님 부담 배달비, 결제 정산 수수료, 포장용기 값만으로만 6,666원 33%입니다. 식자재 비율 40%니까 2만원의 40% 8,000원입니다. 여기에 임차료, 인건비를 빼겠습니다. 임차료 월 120만원, 하루 4만원입니다. 하루 50건 주문이니까 주문 한 건당 임차료는 4만원 나누기 50건 해서 800원이 됩니다. 인건비는 월 180만원, 하루 6만원입니다. 하루 50건 주문이니까 6만원 나누기 50건 하면 1200원입니다. 800원 더하기 1200원 임차료와 인건비를 합치면 주문 건당 임차료, 인건비는 2000원입니다. 배달 수수료 6,666원에 식자재비 8,000원 합하면 14,666원, 임차료, 인건비 2,000원까지 더하면 16,666원입니다. 주문 금액 2만원에서 비용 16,666원 빼면 3,334원, 2만원 주문 한 건에 3,334원 남았습니다. 하루 100만원 매출, 주문 단가 2만원, 주문 건수 50건입니다. 한 건에 3,334원 남는데 50건을 한다면 하루 16만 6,700원입니다. 하루 100만원 팔면 16만 6,700원이 수익입니다. 좋습니다. 곱하기 30 하면 한 달에 500만 1,000원, 5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관리비, 상하수도, 가스비, 전기요금, 인터넷, 전화, 정수기, 포스, 프랜차이즈라면 로열티에 부가가치세까지 공제해야 할 비용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관리비는 보통 조금이라도 있는데 없다고 보고, 상하수도 요금, 저희 매장은 매달 30만원 이상 나오는데 배달 포장 전문이고 일매출 100만원이니까 10만원 잡겠습니다. 전기요금, 에어컨 틀지 말고 찜통에서 일한다고 보고 30만원, 가스비 30만원, 인터넷, 전화, 정수기, 포스까지 10만원, 세무사 부분도 넣지 않겠습니다. 직접 하는 걸로 합시다. 빵원. 부가세는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야 여기저기
공제도 하지만 부가세는 남든 안 남든 벌든 못 벌든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음식의 경우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대략 매출의 3-4% 정도 됩니다. 적게 잡아서 3%로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없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이번에 바뀐 간이과세자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간이과세자 혜택을 보는 사장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제가 1993년 장사를 시작할 때 연매출 3,600만 원 이하였는데 1996년부터 4,800만 원이었다가 작년 2023년에 8천만 원으로 조정되고 다시 올해 2024년 지난달 7월 1일부터 1억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분은 해당 기간 동안은 부가세 부분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계산은 부가세 빼는 게 맞죠. 일매출 100만 원, 월매출 3천만 원, 연매출 3억 6천입니다. 간이과세자 아닙니다. 그러면 부가세는 월매출 3천만 원의 3% 90만 원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로열티 없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도 없다고 봅시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관리비 빵원, 상하수도 10만 원, 전기요금 30만 원, 가스비 30만 원, 인터넷, 전화, 정수기, 포수 등 10만 원, 세무사 빵원, 부가세 90만 원, 프랜차이즈 로열티 0원, 종합소득세도 0원. 그렇게 계산해도 운영경비와 부가세가 170만 원입니다. 조금 전 500만 원 남았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에서 최소한의 운영경비와 부가세 170만 원 공제해야 합니다. 하루 100만 원 팔아서 한 달에 최종 330만 원 수익입니다. 빼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아마 이보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 배민배달 쿠팡 이츠 주문일 때 주문 단가 2만원, 주문 개수 50건으로 일매출 100만원 팔면 한 달에 얼마 남나? 얼마 벌까? 330만원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산이 맞습니까?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100만원, 월 3천만원의 매출인데 자기 인건비도 안 되는 건 왜일까요? 계산이 잘못됐을까요? 현실적으로 가정과 전제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배달 중개 이용료 9.8%, 부가세 포함 10.48%.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울, 경기, 수도권 은 대략 이게 맞습니다. 이런 계산이 맞습니다. 광역시, 지방도시는 조금 다릅니다만 빠른 시간 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배민배달보다 가게배달의 비중이 높은 지방이 조금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것도 배민클럽 가게배달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수도권과 지방 큰 차이 나지 않을 듯합니다. 지방에서도 이 계산은 그리 잘못된 계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40%인 식자재 비율도 높게 잡은 게 아닙니다. 프랜차이즈라면 빼박 40%가 넘습니다. 개인 매장이라도 식자재를 직접 장만하거나 개발한 레시피로 많은 손길을 준다면 모를까 원팩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40% 맞습니다. 잘못된 전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올챙이는 알을 따뜻한 물에서 깔까요? 찬물에서 깔까요? 조금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올챙이는 알을 깔 수 없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깝니다. 일매출 100만원 가능합니까? 배달팁 할인, 메뉴 할인하지 않고 쿠폰도 안 하고 리뷰 이벤트도 없이 우리 가게 클릭 등 광고 일체 없이 일매출 100만원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장사로 단골 고객, 찜 고객이 많다든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지역별 기본 매출이 보장되는 등 특별한 경우라면 모를까 개인 매장, 신규 매장, 인지도 없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현실적인 계산을 하자면 일정 부분 마케팅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통합 할인은 하지 않더라도 기본 쿠폰 1,000원 정도 하고 평점 관리를 위한 리뷰 이벤트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가게 클릭도 조금 해야 될까 말까 한 일매출 100만 원입니다. 아까 계산할 때 주문 금액 2만 원일 때 배달 한 건당 3,334원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달 50건이면 하루 16만 6,700원의 수익이 되고 한 달 500만 원 수입입니다. 거기에 170만 원의 운영경비와 부가세를 공제해서 330만 원 남는다 했습니다. 쿠폰 1,000원을 발급해 볼까요? 쿠폰 1,000원 발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2만 원 배달 한 건당 3,334원 남았습니다. 여기서 쿠폰 금액 1,000원 빼는 겁니다. 쿠폰을 하면 3,334원 남는 게 아니라 2,334원 남습니다. 배달 한 건당 1,000원 쿠폰 발급 하루 50건이면 하루 5만원, 한 달 30일 곱하면 150만원 덜 남게 됩니다. 쿠폰 하기 전에 330만원 남았었는데 쿠폰을 하면 180만원 남게 됩니다. 쿠폰 1,000원 정도 하지 않으면 100만원 매출하기 어려운데 하니까 180만원 밖에 안 남습니다. 리뷰 이벤트 음료 가격도 안 되는 500원 정도만 해볼까요? 500원씩 50건 하루 25,000원에 한 달 30일 75만원 다시 180만원에서 75만원을 빼면 105만원 남게 됩니다. 우리 가게 클릭 조금 하면 배달 장사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정 수익이 남을 수 있도록 음식 가격을 인상해야 합니다. 식자재비를 아껴서 식자재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좀 타이트하더라도 직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를 아껴 경비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상된 배달앱 수수료를 상쇄하고 최소한의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까? 과연 그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뭐 하는 겁니까? 배달앱 기업에 꼼짝하지 못하고 소비자는 물가 인상을 받아들여야 하고 자영업자는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얼마 전 TV에서 어떤 정치인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쟁은 장려해야 하고 경쟁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룰은 확실하게 지켜야 되고
경쟁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나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배달 장사도 직업으로서 노력한 대가,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쟁은 장려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룰은 확실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 재산을 깎아먹는 출혈 경쟁하면 안 됩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너 죽고 나 살자. 자기만 사는 경쟁은 결국 없습니다. 아는 게 부족해서, 체력적으로 모자라서, 나이가 많아서 여러 이유로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조금 뒤떨어진 사장님들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장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